일반적으로 유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아주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이나믹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우리가 선형 점탄성 함수들을 구해서 물질의 구조와 또는 유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는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스트레인을 사인 파형으로 걸어주게 되면 점탄성 유체들은 주어진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보냐면 스트레스가 약간 페이스 레그가 생겨서 약간 뒤따르는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의 매그니튜드하고 시그마들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하고 또 페이즈, 에타를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변물성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형 영역에서 선형 점탄성 이론이 서포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G'과 G', 저장 모듈러스, 스토리즈 모듈러스와 러스 모듈러스를 보면은 우리가 그 물질의 유변 특성 그리고 또 물질의 구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물질을 그런 유변 물성을 구하기 전에 스트레인 수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선 선형 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을 점점 크게 증가시켜주면서 주어진 주파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장 모듈러스를 측정하면은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일정한 값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대체로 일반적인 폴리머 솔루션과 매체들은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영역을 선형 영역이라고 하고 뒤를 비선형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접근적으로는 선형 영역에 대해 정보를 중요하게 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선형 점탄성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비선형 고동은 해석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최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컴플렉스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런 비선형 영역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형 영역과 비선형 영역의 스트레스 시그널에 대한 예를 보면은 선형 영역의 경우는 지금 실선이 스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심벌이 스트레스 시그널이 되겠는데 거의 약간의 페이즈 레그를 보이면서 사인 파형을 유지해주면은 스트레인이 커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형이 깨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다 관측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선형 영역에서 얘기와 달리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하이 하모닉 컨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수 있는데 n이 1인 경우의 데이터가 선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면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파형은 이와 같이 좀 더 복잡한 n이 1인 경우 외에도 더 큰 넘버의 하이 하모닉 컨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인 수입을 해보면은 사실은 양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 솔루션이나 멘트는 스트레인 수입을 하면은 모듈러스들이 일정하다가 주로 스위닝이 되는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는데 꽤 다양한 물질들이 다른 거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폴리머 솔루션이나 멘트는 이런 거동을 보여주면은 좀 더 서스펜션이나 에버전 또는 이렇게 컴플렉스 리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시크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오버슛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G'과 G' 중에서 하나만 G 더블 프라임만 오버슛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영역들은 모두 비선형 영역에서 거동이 되겠고요. 비선형 영역에서 거동이고 그 다음에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대변형 영역에서의 정보를 얻지만은 이거 리어미터가 주는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이것을 스트레인이 커져도 하이 하모닉 컨트리뷰션이 없고 순전히 그 첫 번째 컨트리뷰션만 그러니까 선형 점탄성 이론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값을 갖지만은 우리가 선형 점탄성에서 정의되는 저장 모듈러스와 손실 모듈러스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동을 해석하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서베이를 해보니까 대체로 저희가 실험을 해서도 그렇고 또 문헌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크게 4가지 유형의 이 라우스 거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결합해서 두 가지 유형이 또는 두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닝 이후에 시즈닝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시닝 이후에 오버슛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고요. 대체로는 이런 거동들을 봅니다. 문헌에서 보면은 특히 컴플렉스 플루이드들에 대해서 이런 거동들이 적지 않게 관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변학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폴리머 솔루션과 멜트에 대한 거동에 이런 거동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거동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상에 이런 현상을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시스템들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컴플렉스 플루이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정의가 뚜렷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그리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디파인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변형의 그 이력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또는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러프하게 정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인 G 더블 프라임이 숄더를 보이는 그런 타입에 대해서만도 사실은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펙팅 솔루션, 서펙팅 에너지, 바이오케미컬 시스템이 다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폴리머 솔루션이나 멜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동들이고요. 이런 시스템들에서 관측이 됩니다. 쉽게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는데 아직까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모델링을 수행해 봤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플로우 데포메이션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점들이 임의로 슈어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그먼트와 그 가격점이 되는 정션으로 구성된 이런 체인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간단한 경우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런 세그먼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디퓨전 이큐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유동에 대한 컨트리뷰션과 어떤 이 세그먼트 또는 정션 포인트가 생성되는 속도와 소멸되는 속도 그 두 텀을 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을 저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디테일한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약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면은 이와 같이 클로스 폼의 컨스티튜티비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1은 일종의 어퍼 컨벡티브 데리버티브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리에이션에 해당하는 정보와 로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네트워크의 경우에 크리에이션과 로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은 모든 이론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크리에이션과 로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이 크리에이션 텀과 로스 텀이 어떤 스트레스의 엑스포넨셜 함수라고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A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 성립할 것이고 스트레스가 클 때는 엑스포넨셜 형태가 약간 어떤 크리에이션 로스를 과도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설명하지 못하겠지만은 정성적으로 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델에서는 파라미터가 여기 크리에이션 파라미터하고 로스 파라미터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파라미터 스터디를 해보면은 사실은 파라미터가 엠피리컬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뉴메리컬 파라미터 스터디를 해가지고 영역별로 어떤 특성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각 영역별로 우리가 어떤 물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션 레이트와 로스 레이트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결정되는데 이 값의 영역이 A와 같이 이렇게 이 경우라면은 로스가 훨씬 크고 크리에이션이 적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티피컬하게 시어 시닝 거동을 스트레인 시닝 거동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 A와 B, 크리에이션과 로스를 컨트롤해서 G 프라임은 일정하게 가다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G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강한 오버슛 현상을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다
모델로 프리딕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입을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은 저희가 했던 그 모델은 요 실험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요 네 가지 유형을 그대로 프리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파라미터로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는 이렇게 매크로스코피가 이런 G'과 G'이라고 하는 양을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비선형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G', G'이라고 하는 건 선형 점탄성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시그널을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정보를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예만 들어드리면 가령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스트레인 시닝이 나타나는 거동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같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각각 시그마 n, 인텐시티, n이 1, 3, 5, 7을 갈 때, 지금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 대칭성 때문에 이븐 하모닉스만 갖게 되어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 3, 5, 7, 9에 대해서 지금 인텐시티를 분석한 결과고요. 이거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 실제 구조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그 내용이 빠지게 되겠습니다만 이 인텐시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 하이어 하모닉스를 아주 정교하게 잴 수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이 하이어 하모닉스 부분을 실험적으로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연구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아주 최근에 2, 3년 사이에 그쪽에 대한 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울기, 스케일링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n이 증가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페이스 앵글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단지 네트워크, 저희가 임의로 어떤 네트워크 모델을 가상적으로 한번 세워서 정성적으로 라오스 거동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막상 해보니까 대부분의 비전형 거동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네 가지 타입의 실험적으로 관측된 네 가지 타입의 라오스 거동을 계속 네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버슛 현상 같은 것들이 몇 재밌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적어도 네트워크 시어리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상적으로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대신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속도에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런 거동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는 파스트 플랫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플랫 트랜스폼 어널리시스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인텐시티와 페이즈 앵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특히 그 하이 하모닉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네트워크 모델은 제일 간단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그먼트 하나를 한 가지 세그먼트를 고려했는데 세그먼트에다가 랭글링 스케일이 있는 경우를 따로 고려한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네트워크 모델이라서 상당히 많은 유형의 네트워크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맞춘다고 일반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렇게 얘네들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파티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 라오스 상태에서의 어떤 특성들이 입자의 그 컨피규레이션이나 입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도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ER 전기장을 넣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체인이나 또는 파티클, 또 데포먼트 파티클 등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브라운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전부 실제로 그 대변형 상태에서 non-linear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수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 어널리시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역시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다음번 5월 31일에 있는 뉴변학회에서 지금 이 내용이 발표될 거고요. 다른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어널리시스 발표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ER 서스펜저에 대한 파티클 시스템에 대한
그렇지 라오스 노동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비선형 노동에서 아까 그 오버슛이 나오가는 그런 이상한 노동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들의 트레스포 어널리시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파라미터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들인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